자, 관광자원 해설과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 해설입니다. 이제 관광자원 해설은 2학년 때인가 관광 해설론이라는 그 또 과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커리큘럼에. 그래서 그때 이제 자세히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관광자원 해설 관광 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자원 해설의 목적입니다. 해설을 하는 목적은 관광객이 그들의 관심이나 지식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그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또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광 자원 해설의 목적입니다. 관광 자원 해설의 기본 자세입니다. 먼저 모든 관광 자원은 다 해설의 대상이 됩니다. 또 관광객들에게 첫인상을 잘 보여야 하는 것이고요. 또 관광 자원 해설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극하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공감을 서로 같이 느끼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에 대한 그 생명을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해설이 돼야 되고요. 또 듣는 사람의 그 여러 가지 특징, 또는 성별이나 뭐 나이나 학력이나 거주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해설을 해야 합니다. 또 관광객들의 흥미와 호기심에 적절히 반응하고 또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적절히 잘 대처해야 돼요. 임기응변적이고 또 융통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을 해설에 같이 참여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재 속의 과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해설을 해야 합니다. 자, 관광자원 해설 단계 및 요령입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서두를 잘 꺼내는 것입니다. 가장 적절한 그 해설 장소 위치를 선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청중과 또 친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호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재밌고 호기심을 끄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 경관이나 관광객들의 표정을 충분히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문화재의 그 중심 테마로 말을 옮겨 가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단계는 해설 테마를 제시를 합니다. 테마나 해설의 중심, 해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요. 짧고 간단하게 완전한 문장으로 해설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만 포함해야 하고요. 또 관광객의 관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또 해설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테마, 해설의 중심, 해설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짧고 간단하게 완전한 문장으로 진술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되뇌이면서 환기시켜야 합니다. 3단계는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문화재를 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 테마를 살릴 수 있는 그 경험이나 실제 이야기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화라든지 그러니까 예화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요. 또 증언을 이용을 합니다. 증언. 그
비교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관광객의 연령이나 학력 등에 따라서 그 표현을 잘 맞춰서 하면 좋습니다. 또는 어느 한 부분이나 단면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모습이나 해설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한 지식 정보가 아닌 주의를 환기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을 해설합니다. 또 해설 내용은 관광객 입장에서 쉽고 재밌고 또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 단계는 정리와 평가 단계입니다. 해설 내용을 테마 중심으로 잘 정리 요약을 해야 되고, 강한 이미지를 제공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소를 띄어야 되는 것이죠. 자체 평가를 해보고 그것을 또 기록으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설의 자세는 첫 번째 열정적으로 해설을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하고요. 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주어라. 확신과 자신감으로 해야 합니다. 해설은.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고 또 가끔 먼 곳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몸짓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또 상황에 맞춰서 또 그 해설의 속도를 잘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광 통역 안내사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관광 통역 안내사의 관광객을 인솔해서 실질적인 관광을 실행하도록 하는 사람이 관광 통역 안내사입니다. 관광 통역 안내사의 자세 원칙. 기본 원칙은 친절하고 또 접대, 환대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속해야 하고요. 정확하게 통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관광 통역 안내사의 임무입니다. 사전 준비 업무, 관련 서류처를 검토하고 또 예약된 객실 수와 객실의 종류, 그리고 인원, 호텔 내 식사, 호텔 예약 사항을 잘 확인을 하고요. 항공편과 도착 시간을 확인해서 또 그들이 국내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차, 버스, 선박 이런 예약된 상태를 확인하고 또 휴대화물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요. 행사용 여행 경비라든지 객실 예정표, 지도, 안내책자, 또 회사의 깃발, 관광버스 부착 및 공항 영접용 프랑카드, 사무용품, 수화물 이름표 같은 것들 잘 확인하고 또 스티커, 수화물 이름표 등 여행 안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요. 또 여행객의 계층이나 국적, 직업, 학력, 취미 같은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사전 준비하는 업무이고요. 두 번째, 입국 안내 업무입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버스 회사 이름이나 번호 및 정차 지점을 확인을 합니다. 또 차내의 청소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마이크 상태도 확인하고 또 정차 위치가 변동했을 때는 연락관계를 확인합니다. 탑승객 명단을 확인하고요. 운전기사와 관광 일정에 관해서 협의하고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또 회사에 도착했다는 걸 보고하고 추가 지시사항이나 변경사항 의무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호텔의 업무입니다. 호텔 업무. 여행자들을 로비에 모아놓고요. 프론트에 투숙 절차를 밟고 그 다음에 객실 배정표를 프론트에 제시해서 객실 열쇠를 받아서 여행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또 짐이 도착했는지 또 불편한 업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또 호텔 측과는 식사 준비 같은 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식사 시간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상세히 안내해 주는 게
네, 좋습니다. 여행 안내 업무입니다. 여행자의 특성을 파악해서 알맞은 안내를 해야 하는데요.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안내하고요. 또 특정 고객이 관심을 보이면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또 식당의 좌석 배정을 협의해서 관광객 시간 준수를 부탁을 하고 적당한 화제를 준비해서 관광객들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나 변경 사항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국 수속 업무입니다.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도착을 하는 게 좋고요. 또 출국 수속 절차와 출국 카드의 기재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완료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탑승권과 소화물 인항권 나눠주고 현지 화폐가 남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환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즐거운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 인사를 어,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상 의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회사에 보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관광자원 조사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 방안입니다. 기본 방향은 관광지 성격, 또 관광객의 관광 형태와 요구도를 고려해서 목적별로 관광상품을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 향토성이나 역사성을 고려해서 관광 욕구에 부합된 특화 상품을 개발을 하고요. 또 민속 행사를 활성화시켜서 문화관광자원으로 시켜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또 지역 특산품 중에서 상품 가치가 있고 또 개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서 고급화, 다양화해서 관광객의 기회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방향이고, 그다음 장소적 관광 상품 개발 방안입니다. 먼저 목적별 코스 상품 개발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 상품, 민족 문화의 전통과 현장을 관광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또 해안 체험 상품, 동적인 해안 관광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고요. 휴양 관광 상품은 산악이나 해안, 온천 같은 한적하고 휴양 적지를 코스로 연결하고요. 산업 관광 상품은 산업 현장이나 또 근래 현장을 견학하는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화된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지리적 입지성이라든지 자원성, 역사성, 민족성을 고려하고 관광객의 관광 욕구나 관광 형태, 또 여행 목적지 조사를 토대로 개발 가능한 특화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농어촌 문화박물관, 불교문화관, 한글박물관, 거북선의 집, 신라촌과 백제촌, 무속신앙촌, 전통 숙박시설 및 주거 형태 변천타운, 전통 고유마을, 전원생활 체험촌 같은 이런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을 하고요. 세 번째, 문화적 행사적 관광 상품 개발 방안으로는 첫 번째, 민속적 상품 개발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예술과 민속 문화를 개성 발전시키는 그런 이점과 또 관광 사업 발의 기본 요소로서의 문화 관광 자원을 개발합니다. 또 지역성과 역사성을 검토해서 실감이 가는 그런 고장의 축제를 발전을 시키고요. 또 지방의 민속 행사가 향토문화재로 전반적인 행사로 개최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민속놀이 상품 개발입니다. 민속놀이의 그 발굴하고 그걸 상품으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이고요. 또 관광객들의 그 민속놀이 참여를 유도시키고 또 그 놀이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 적극적인
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념적 관광상품 개발 방안입니다. 관광기념품을 다양하게 고유성, 그 다음 독창성 또는 고급화를 통해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고 또 생산 과정을 전시화하는 겁니다.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들이 구매 요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향토적 상품의 브랜드를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념적 관광 상품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상품을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문화적 관광 상품 개발 방안입니다. 이 문화 관광 상품에는 그 스토리를 구성을 해요. 스토리텔링. 문화 관광은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과정이고 관광객이 직접 듣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문화적 관광 자원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적 관광 자원을 관광객과 연결을 시키고요. 또 참가 경험 장소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 다음에 문화 관광 상품 자원의 품질이나 고유성에 비중을 많이 두어야 합니다. 관광시장 조사 기법입니다. 먼저 사회적 위치 파악인데요. 첫 번째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 제품의 위치화죠. 소비자의 공통적인 욕구에 따라서 세부 시장을 확인하고 규명을 해야 하고요. 그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위치하는 겁니다.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본 제품의 개념에 대한 상대적 위치를 조사를 하고 이것들을 지각 지도의 형태로 표시를 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위에는 자연시설 위주고 밑에는 인공시설 위주입니다. 왼쪽은 정적 활동이고 오른쪽은 동적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정적이고 인공시설의 위주로서는 민간 실버타운이 가장 거기에 맞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시설 위주이면서 정적 활동으로는 중문관광단지가 되겠고요. 동적 활동이면서 자연시설 위주로 하는 것은 부곡 하와이, 그 다음에 인공시설 위주이면서 동적 활동에는 무주 용평 리조트나 롯데월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위치를 잘 설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관광객들의 호기심과 그들의 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기회를 확대하는 것인데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는 겁니다. 기존 제품들로부터 떨어진 시장의 빈틈을 찾아내고 또 포화 시장에 진입은 실패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그 틈새 시장 여기를 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소 시장 특정 소비자 계층에게 제품의 그 독특성을 강조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PM이 있는데 BPM은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입니다. 관광지 또는 그 사업체의 상품 구성을 결정하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BPM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 BPM 분석 기법은 뭐냐면 BCG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것인데 단위 기업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과 사업 점유율을 분석을 하고 시장 매력도와 경쟁 기업 간의 위치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 그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에 사업의 점유율을 분석을 해서 경쟁 기업들 간에 어떤 위치를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좋은가를 설정을 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상품 마케팅 활동입니다. 사업 컨셉을 설정을 먼저 하는데요. 사업 컨셉이라는 것은 제한 및 서비스의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철학을 말합니다. 사업 컨셉이 소비자 욕구와 부합되는 경우에 소비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게 되고요. 또 사업 컨셉 분석법은 표적 시장에 가장 적절한 제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법이고요. 또 소비자들의 효용을 좌우하는 속성을 골라내고 또 각각의 속성에 있어서 자사 제품의 어느 정도 수준을 갖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장 세분화 마케팅 세그멘테이션인데요. 특이성을 가지는 계층을 기본 시장과 구분해서 이들 특정 계층에게 자기 회사의 제품 편익을 어필, 소구하는 것이죠.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 인구 통계학적 변수, 연령이나 소득 수준, 기타 직업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중고 집단별로 특이성을 탐색을 해서 시장 세분화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마켓을 선정하는 겁니다. 표적 시장. 자, 표적 시장은 뭐냐면 자기 회사 제품이 전략적으로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세분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 회사의 사업 컨셉은 특정 세분 시장의 요구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마케팅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차별화가 필요하겠죠. 차별화는 소비자에게 독특한 가치를 제공을 해서 차별화에 소요된 이상으로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제품 차별화는 기업별로 각각 특성이 다 다릅니다. 어, 유형의 차별화와 무형의 차별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차별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욕구나 개성이나 심리적인 그런 제품 차별화 이런 것이 무형의 차별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